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39장 인도의 패자 데이빗 사순. 수세기 동안 사순 집안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대대로 오스만 투르크의 총독 밑에서 은행가로 재산을 이루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발칸 지방에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동맹하여 싸우다가 패했다. 사순 벤 살레는 이라크에서 사순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 지역 사회의 지도자였으며 상인으로 투르크 총독의 출납 책임자와 세수 책임자를 겸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1829년에 느닷없는 박해를 받고 일족은 체포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사순 벤 살레의 나이 79살이었다. 그의 7 아들 중에서 37살이었던 데이빗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야음을 틈타 11살의 장남 엘버트와 8살의 차남 엘리어스를 데리고 이웃나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미 이 무렵 바그다드는 지난날의 영화를 추억하는 도시로서만 존재했기에 그곳에서 박해를 받은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듬해 아버지 벤 살레도 무사히 페르시아로 도망쳐 왔지만 해가 바뀌기 전에 사망했다. 데이빗은 2년 뒤 인도의 봄베이로 가서 행상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여 재기를 도모했다. 이윽고 데이빗은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얼마 안 있어 봄베이에 데이빗 사순 상회를 일으킨 뒤 거대한 상사로 키워냈다. 바다를 건너 운반할 수 있는 금, 은과 비단, 향료, 고무, 아편, 목면, 밀 등 모두 상품이 되었고 지사가 유럽에서 멀리 중국, 극동의 일본까지 발을 뻗어갔다. 데이빗 사순은 대영 제국이 전 세계의 패자 지위를 구축하여 아시아에서 인도의 지배를 굳힌 데 힘입어 중국에까지 세력을 크게 확장시켰다. 사순 일가는 유럽에서도 눈부시게 활약했다. 1858년 데이빗의 8명의 아들 중 셋째인 사순 데이빗은 몸에 익숙하지 않은 양복을 처음으로 입고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때까지는 일가 전원이 아랍의 민족 의상을 입고 머리에는 터번을 두르고 있었다. 영국 땅을 밟은 것은 36살 때였다. 그때까지 상하이에서 아버지 회사의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사순 데이빗 사순은 영국의 지사를 개설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얼마 뒤 영국에 뿌리를 내린 사순 일가 중에서 2 사람이 영국 국왕으로부터 남작 자귀를 받고 사순가의 아들들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닌다. 뒤이어 사순 일가는 영국에서 뛰어난 상인과 정치가, 학자, 언론인, 예술가를 잇따라 배출하였다. 데이빗은 이렇게 사순 재벌을 일으키고 1853년 61살의 나이로 영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평생 영어를 할 줄 몰라 영국으로 귀화할 때 서류에 히브리어로 서명했다. 세계 화장품 시장의 슈퍼우먼 헬레나. 헬레나는
가난한 집안의 8자매 중 장녀로 1872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부근에 있는 쿠라쿠프의 유대인 지역에서 태어났다. 1965년에 93살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쳤을 때 그녀는 화장품 산업에 군림하는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화장품 산업의 여왕이 된 헬레나는 태어난 고향 폴란드에서 스위스, 호주, 영국, 미국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시야를 넓혔다.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숙부가 학비를 대주어 크라쿠프 대학에 다닌 뒤 헬레나는 스위스의 의학교에 유학했다. 거기서 사귄 남자와 결혼하려 했으나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다. 1903년 30살의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호주에 사는 숙부를 찾아 폴란드의 친척이 만들어준 화장품 크림 12병을 가지고 신천지로 갔다. 호주에 도착하자 그녀는 유럽에 비해 덥고 건조한 대륙 기후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졌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온 크림을 바르다가 그 크림이 거친 피부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때 헬레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화학에 대한 지식도 장사 경험도 전혀 없었지만 이 크림이 장사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 그녀는 폴란드에 있는 어머니에게 매월 이 수제 크림을 큰 병으로 12개씩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호주로 건너오는 배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서 멜버른에 작은 미용실을 열었다. 손님 중에는 피부가 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피부 상태에 따라 성분이 다른 크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객의 피부에 맞춰 헬레나 크림을 제조하자 큰 호평을 받아 폭발적으로 팔려나갔다. 헬레나는 크림 제조법을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당시는 대영 제국의 절정기였고 런던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었다. 헬레나는 1908년에 런던에 진출하여 미용실을 열었다. 영국인은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헬레나가 고객의 피부에 맞춰 만든 크림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아니 전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미용실인 헬레나의 런던 가게는 대성공이었다. 에드워드 7세의 알렉산드라 왕비도 단골 손님이 되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점포수가 늘어갔으므로 그녀는 폴란드에서 동생들을 불러들여 일을 거들게 했다. 1912년 그녀는 화려한 유행의 도시 파리에 진출했으며 유럽의 주요 도시에 잇따라 가게를 냈다. 항상 검은 머리가 등에 찰랑거리고 있던 헬레나는 거의 모든 시간을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크림을 제조하는 데 보냈다. 그리고 정력적으로 일해 평생 자신의 이름을 상품에 붙인 1000종 이상의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냈다. 미국 화장품은 유럽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질이 나빴다. 1914년 헬레나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당시 뉴욕 맨해튼에 미용실 제1호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잇따라 전 미국의 주요 도시로 진출했다. 이 무렵까지 그녀는 모든 제품을 직접 제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품 때문이었다. 헬레나는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과 약용 페이스크림 같은 새 상품을 잇따라 만들어내고 여성을 세일즈에 활용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는 직접 판매 방식을 시작했다. 헬레나는 미국에서도 부유한 계층의 여성들만 쓸 수 있었던 화장품을 중산층의 여성들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 대상을 중산층의 보통 여성들로 삼았다. 1929년 월가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여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이때 그녀의 예민한 사업 감각을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헬레나는 대폭락 직전에 자신의 회사 주식 70%를 733만 달러의 유대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에 매각했는데 이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자 그녀는 여성 주주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본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를 정리해 버리게 될 것이니 주식을 되사는 것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헬레나는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여 투자은행에 압력을 가한 뒤 팔았던 주식을 폭락 후 150만 달러라는 헐값에 같은 은행에서 몽땅 되사서 단기간의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로써 그녀는 1941년 미국 굴지의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녀는 뉴욕의 고급 주택가인 파크 에버뉴에 있는 방 30개짜리 초호화 아파트를 사려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곧 부동산 업자에게 손을 뻗어 빌딩 전체를 매수한 일도 있었다. 실로 여걸다운 기계를 본 것이다. 헬레나 루빈스타인사는 단 한 종류의 수제 크림에서 출발하여 5만 품목 이상의 화장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수많은 신규 참여자들을 유혹하여 백화점에서 잡화점까지 고수익 상품을 쉴 새 없이 만들어냈다. 이윽고 전 세계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헬레나 루빈스타인 화장품은 전 세계 인류 백화점에 거의 진열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대한 화장품 산업은 전 세계의 패션과 광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헬레나는 작은 몸집의 여성이었지만 세계 상업의 역사에서는 위대한 거인으로 기록되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걸어서 무덤까지. 임종이 가까운 어느 유대인의 자녀들이 옆방에서 장례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장남이 말했다. 우리는 50대의 마차가 있어야 한다. 차남이 말했다. 50대의 마차를 빌리려면 파산할 것입니다. 마차는 25대면 충분합니다. 장남이 말했다. 우리는 랍비 스티븐 와이즈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탁드려야 한다. 차남이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랍비 와이즈는 수고비를 100달러나 요구할 것입니다. 시골 랍비에게 부탁하면 수고비는 10달러만 주어도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두 형제가 의논하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둘째야, 내 바지를 가져오너라. 차남이 말했다.
아버지는 침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이의 네 발로 공동묘지로 걸어간다면 장례식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